우리가 아는 조선시대의 역사, 그러니까 왕, 신화, 전쟁 같은 공식적인 기록들 있잖아요. 그 이면에는 사실 예술 작품 속에면 몰래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어쩌면 그 시대가 감추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조선의 맨얼굴. 오늘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아주 깊은 밤, 담장 아래에서 남녀가 몰래 끌어안고 있습니다. 옆에는 누가 올까봐 망을 보는 듯한 여인도 보이고요. 이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달밤의 만남, 이게 말이죠.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하고 파격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그냥 남녀가 만나는 이 그림 한 장이 뭐길래 그렇게까지 위험하다고 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그럼 먼저 이렇게 대담한 작품들 뒤에 숨어있던 화가, 그 비밀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는지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혜원, 신윤복입니다. 그는 시대가 정해놓은 금기를 깨고 인간의 가장 솔직한 감정을 붓끝으로 그려낸 뭐랄까 조선 화단의 이단화 같은 화가였죠. 혜원이 활동하던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예술이라는 건요, 아주 엄격한 유교적 가치관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림은 왕이나 사대부의 위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자연의 이상적인 모습을 담아내는 게 전부였어요. 개인의 감정, 특히 남녀 간의 애정 같은 건 감히 그릴 수 없는 주제였죠. 그런데 혜원의 붓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합니다. 자, 이 그림 좀 보세요. 단오날 냇가에서 여성들이 목욕을 하고 그네를 타는 정말 솔직하고 생생한 순간을 포착했어요. 당시 억압받던 여성들의 아주 사적인 공간을 훔쳐본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뭐 엄청난 파격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금기시 되었던 남녀 간의 비밀스러운 열정까지 그렸습니다. 이 그림처럼요. 달빛 아래서 은밀하게 만나는 연인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혜원은 공식적인 역사가 애써 외면했던 인간의 본성을 화폭에 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혜원이 왕이 사는 궁궐에서 멀리 떨어진 곳,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활기찬 세상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냈는지 한번 볼까요? 혜원은 왕이나 양반들만 그린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뭘 하고 노는지 그 생생한 에너지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그림을 보면 당시 사람들의 활기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역동적인 쌍거무 장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양반들이 기생들의 춤을 감상하는 모습인데요. 춤추는 여인들의 화려한 옷이나 날렵한 몸짓, 그리고 이걸 구경하는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죠? 이건 강 위에서 한가롭게 뱃놀이를 즐기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남녀가 아주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려서 악기를 연주하고 풍류를 즐기고 있다는 점이에요. 남녀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그 시대의 말이죠. 그리고 이 주막 풍경을 보면 혜원의 시선이 양반을 넘어서 평범한 서민들의 삶까지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에 지친 사람들이 술 한 잔으로 시름을 달래는 그런 소박한 즐거움을 아주 따뜻하게 담아냈어요. 자, 이제 혜원의 시선이 이런 공적인 풍경을 지나서 어떻게 가장 사적이고 가장 비밀스러운 순간으로 옮겨가는지 그 하이라이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이 고요한 깊은 밤, 마음의 소리는 가장 크게 울린다. 혜원이 그림으로 포착하려고 했던 그 은밀하고 애틋한 분위기를 이 한 문장이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두 그림을 나란히 놓고 보면요. 와, 이게 한 편의 이야기가 돼요. 왼쪽 그림에서는 초승달 아래 한 남자가 쓰개 치마를 쓴 여인을 아주 조심스럽게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보름달이 환하게 뜬 밤 마침내 두 사람이 몰래 서로를 껴안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깊어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편의 영화 같지 않으세요? 물론 혜원이 그린 사랑이 항상 이렇게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 그림처럼 봄날 시골길을 나란히 걷는 남녀의 모습에서는 뭔가 좀 더 평화롭고 소박한 애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대체 왜 이런 장면들을 그리는 것이 그 시대에는 하나의 저항 행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이유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전통 예술이 왕과 귀족, 공적인 의무,
이상적인 모습을 그렸다면 혜원은 정반대였어요. 여성과 서민, 사적인 욕망, 그리고 솔직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그렸죠. 이건 단순히 그림의 주제가 바뀐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그림이 그 변화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왼쪽은 기생들과 어울려 노는 양반들의 모습, 그러니까 전형적인 남성들의 세상이죠. 그런데 혜원은 여기서 시선을 과감하게 돌려서 오른쪽 그림처럼 남성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여성들만의 은밀한 공간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혜원의 저항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여성을 그저 그림의 배경이 아니라 감정과 욕망을 가진 능동적인 주인공으로 그렸습니다. 또 인간의 솔직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고요. 평범한 서민들의 삶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리고 은근슬쩍 점잖은 척하는 양반들의 위선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결국 혜원의 그림들은요, 체면과 격식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냈을 때 보이는 인간의 본질, 그 맨 얼굴에 대한 조용한 관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뭔가를 꾸미거나 미화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랑 똑같이 사랑하고 즐기고 때로는 규칙을 어기기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담하게 보여줬을 뿐이죠. 혜원이 붓으로 조선시대의 숨겨진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예술은 먼 미래의 사람들에게 21세기의 어떤 비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